제가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99년 9월 달에 사인을 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하게 됐냐, 이 사업을 했을 때 명분과 실리가 여기 수익의 원천에 다 있었네. 저는 합리적인 그 60%가 없애고 하는 그 수익의 원천에 이거 내가 안 할 이유가 없네로 바뀌는 근거가 됐거든요. 저는 이게 네트워크를 선택한 이유거든요. 근데 요즘은 너무 이렇게 기초라서 그런 건지 내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이걸 얘기하시는 분이 저는 뭐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원리나 명분과 실리는 변하지는 않아요. 네, 안녕하세요. 마이클 허입니다. 전번 시간에 2강에서 네트워크 칼라요. 색깔론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렸죠. 그래서 16명이 있는 A그룹과 뭐 64명까지 되는 B그룹이 있다 그래도 색깔이 같은 계열의 색깔인 그 A그룹이 훨씬 더 인원만 64명, 128명보다 훨씬 낫다. 그 그룹보다 훨씬 더 효과면서 낫다. 그게 이제 복제 원리를 갖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요. 오늘은 그 3강으로 해서요. 그 네트워크의 유래에 대해서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전 시간에 이렇게 했던 요 판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에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핵심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상으로 움직여져야 되는데 이거를 하려는데 외부적으로 이런 것들이 소위 해서 인식상으로 이런 것들이 지원이 안 되면은 이런 것들이 같이 그 기초가 돼서 들어오지 않으면은 얘가 흔들려요. 그래서 중요한 게 네트워크의 유래, 그 다음에 원칙, 개념,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여러분들 의식 속에서 인식을 하고 이거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 첫 번째인 네트워크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공황이 1929년도에 미국에서 시작을 하니까 1920년대 초에 보험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회적인 리스크나 어떤 그 위험 발생에 대한 거를 해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나름대로 이렇게 보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험업의 형태가 이제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 1929년 그 대공황을 거치면서 그게 더 활성화가 많이 됐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방문 판매 형태로 모든 거는 그냥 직접 만나서 이렇게 방문 판매 형태가 가장 대중을 이루다가 실질적으로 그게 네트워크의 형태가 나타난 것은 어떻게 됐냐면은 우연찮게도 그 하버드 대학 그 석사 논문을 쓴 그 대학원생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방문 판매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는 이런 게 이제 연구가 된 거죠. 아이디어가 그렇게 나온 건데 뭐냐면은 그냥 대중 광고나 뭐 이런 광고에 통해서 사는 것보다는 확실히 물건을 써본 사람이 그것도 지인이 이거 좋아 그러고 이렇게 소개해 줬을 때 사는 게 훨씬 더 믿음도 가고 훨씬 더 좋더라. 뭐 지금 해보면 상식화된 얘기지만 그때 당시엔 그렇지가 않아서 그렇게 하니까 훨씬 더 뭐 더 조사할 필요도 없이 그 사람 말 믿고 그냥 하니까는 그 사람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너무나도 만족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제 연구하기 시작해서 네트워크가 시작했거든요. 그 1959년도에 그거를 처음으로 이제 미국의 A사가 네트워크에 근간을 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A사가 이거를 창립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전격적으로 도입을 하는 그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생겼냐면은 한 10년 정도 걸렸다고 그래요. 한 10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시행착오를 합니다. 그 시행착오라고 그러니까는 너무나도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인 그거, 그 다음에 본인들이 또 안 하던 거를 하다 보니까는 너무나도 기존의 거하고 너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회적인 거랑 그 인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두 가지 어떤 충격이라고 그럴까요? 그거를 또 거기에서 나오는 상당한 시행착오가 있어요. 사회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통판, 제품을 생산자가 생산을 만들어서 소비자까지 가는데 중간에 유통 채널이 많아요. 총판, 도매, 소매 이거 거쳐서 가게 되고 또 그거만 갔다 그래서 그냥 알아서들 다 그렇게 채널만 갖춰 지금 파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뭐 제품이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광고를 갖다가 하는 제품이 나가기 때문에 광고료가 한 30% 이상 나가고 또 유통 채널비도 그때 당시에는 단계가 많았기 때문에 30%를 훨씬 더 많이 나갔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보험업에서 어떤 그게 있었냐면 여러 연구자들이 이렇게 보니까는 아는 사람이 직접 이렇게 입소문을 내서 사는 게 훨씬 정보 전달력도 좋고 믿음도 가고 훨씬 좋더라. 그 부분하고 대공황 이전서부터 있었던 그 보험이 아무런 중간 유통 채널 없이 보험 중개인이 증서 하나만 갖다 주고
그 무슨 사고가 났을 때 그걸 처리해준다. 그러니까 그거를 또 접목해보자는 또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뭐 중간 유통 채널을 통할 것도 없이 광고할 필요도 없이 이 전달하는 사람이 직접 가서 얘기하면은 보험처럼 그렇게 해도 되겠다. 실제로 그렇게 해봤더니 그게 되더란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회적인 쇼크는 어떤 거였냐면은 전통적으로는 여태까지 전부 다 그렇게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냥 그 유통채널 총판에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갔기 때문에 그 총판업자들이나 도매 소매업자들이 소위 얘기해서 밥그릇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다 있냐?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됐고, 또 광고업자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데 신문사, 그때 당시는 이제 신문사나 뭐 라디오 방송이나 이런 데서 광고료 수입으로 의존했던 그런 광고사들이, 또 거기에 따라 나오는 연예인들, 뭐 광고를 해야 돼서 돈을 많이 받는 그런 광고 모델들이나 이런 분들, 그쪽에서 그 반발이 많이 심했죠. 뭐 이런 게 있느냐,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중에서 딴 거는 뭐 별로 그렇게 문제될 거 없는데, 언론사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도 상당히 언론사에서는 아주 네트워크 마케팅을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마케팅으로 아주 치부해버리거나 그렇게 하는 게 있으면 자기네 그 속에서 밥통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다 뺏어가는 그런 거라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사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옛날부터도 안 좋았습니다. 자기네들이 광고비를 못 받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퍼졌을 때는 그런 데들은 문을 닫아야 되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사회적인 쇼크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은, 그렇죠. 뭐 중간 단계 없이 그 중간 유통 마진이나 또 이런 것들 광고 비용을 주질 않고 그거를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한테, 입소문을 낸 사람한테 나눠준다는 그 취지는 좋은데, 이게 여태껏 사람들이 관행이라는 게 처음에 여태까지는 봉급을 받거나 한 8시간이라면 곱하기 얼마에서 수당을 받았던 그거에 대가에 보상이 따르는 뭔가를 일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몇천 년간, 몇백 년간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 이건 처음에 좋은 취지는 알겠는데 소비자 네트워크가 구축될 때까지는 사실 처음에는 수당이 좀 안 나오죠. 없죠. 그 사람이 뭘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걸 또 상품에 대한 지식을 배워야 되고, 그 회사가 진짜 믿을 만한 제품을 파는 건지 뭐 등등 자기도 알아보고 뭐 하고 또 이렇게 전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냥 바로 그냥 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는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한 10년 동안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거친 거죠. 근데 여기는 또 최초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아마 개인들이 한 거를 갖다가 또 그 수십만 수백만이 이렇게 하면서 그걸 연회수로 따지면 수억만 번도 아마 시행착오들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공통분모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안 지키니까 그렇다고 해서 원칙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원칙을 지키니까는 일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건 뭐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 상관한 원칙을 만들어서 했을 때 그게 지켜질 때 네트워크가 훨씬 더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대로 상당히 잘 움직이더라. 근데 원칙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 그래서 그건 또 뭐가 있어야 되냐? 개념이 있어야 되겠더라. 개념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한참 삼천포로 갔다가 그냥 빠져서 그냥 허우적거리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개념이 확립돼야 되겠다. 그래서 개념들이 나오게 됐고요. 또 그래서 원칙과 개념이 나오다 보니까는 그것들을 움직이는 공통분모들이 뭔가, 그러고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하다 보니까는 시스템이라는 게, 이 사업은 1년에 여태껏 해왔던 그 사업하고는 틀린 사업이지 않습니까? 봉급이 그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몇 시간 단위 일을 했으면 1 곱하기 얼마에서 수당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원칙과 그런 시스템, 그거를 움직이는 시스템들이 같이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요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 어려운 그거를 미리 알고 요렇게만 하니까 되더라는 시스템이 나오게 된 겁니다. 전 시간에 얘기했던 그 칼라론도 거기에 일함으로써 원칙과 시스템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색깔이 같지 않은 쪽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6명인데 160명보다도 16명이 색깔이 같거나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로 하는 사람들이 왜 160명보다도 더 큰 효과를 얻더라. 결과가, 수익도 실질적으로 더 났고, 그거를 그 컬러, 그러니까 색깔론을 갖다가 뒤져보다 보니까는 이 사업은 그 5번째 개념인 복제 사업이구나. 사람은 유전자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도 누구를 복제를 시킨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원칙과 개념과 시스템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결론적으로는 복제에 성공하면은 이 사업은 되는 거지, 복제가 안 되니까는 각자들 막 이렇게 하다가 그냥 뿔뿔이 끝내주고 아무런 남아있질 않는데 무슨 뭐 연금 수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제곱성이라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네 사람 전달해서 같이 전달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큰 장점인데, 뭐 전달했는데 한 사람 그만둬버리고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전달했는데도 또 없어지고 그런다면은 맨날 그냥 뭐 한 사람이 한 사람 내려가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나마도 하다가 그나마도 안 하면 다 끝나는 거가 되고. 그래서 시행착오 끝에 나온 것들이 지금 여기 이 판에 있는 소위 얘기해서 그 에이스텍과 요 센터 미팅, 여기 미국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는 홈 미팅이라고 했는데, 요 서식이 그때 이렇게 10여 년 동안의 그 시행착오 속에서도 나오게 됐고, 이 원칙과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역사에 대해서 조금 네트워크가 처음 유래는 그런 식의, 그래서 이제 시스템이나 모든 게 이렇게 확립이 되기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역사가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시스템이 중요한 거구나, 개념이 그래서 중요한 거구나, 원칙을 모르고 하면은 뭐 복제는커녕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그냥 일반 사업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일반 사업부터도 못 하겠구나, 이런 것만 요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역사를 모르면은 사실 그거를 유추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 우리가 뭐 역사학자가 아니까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기 뭐한데요. 사실은 이 네트워크의 유래, 역사에 대해서만큼은 요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들 알고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는 이게 또 무슨 일반화의 오류라고 그럴까요? 무슨 오류인데 뭐냐면은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상대방이 생각하고 자기는 알겠거니 그러고 얘기 안 하는 그 오류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생산자가 있어요. 생산자가 약 40%의 물건을, 자기 마진 포함해서 40%의 생산 원가를 가지고 그거를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서 소비자한테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유통 과정에 있는 사람들도 애 키우고 다 애들 교육시키고 먹고 살아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그게 들어가요. 유통비용이 들어가죠. 그게 약 30%가 조금 넘었어요. 옛날에는. 요즘 많이 조금 택배라는 것 때문에 조금 많이 줄어들었지만은 사업 안에 유통비용이 존재합니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갖다 그냥 유통만 깔아놓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유형이라도 광고를 해야지 하나라도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광고 비용이, 결국에는 그들한테 갔던 돈이 소비자들한테는 원가 상승으로 이렇게 돼서 소비자가를 이렇게 올려놓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의 수익의 원천 부분은 3단계씩이나 되는 유통, 총판, 도매, 소매를 업체에서 30%를 갖다가 주지 않고 그 돈을 이익으로 환원해서 준다. 그거를 입소문을 낸 사람한테 그 부분, 아까 광고비 그 30%, 두 가지 60%를 갖다가 안 지급하고 그거를 함적인 보상 플랜을 해서 입소문을 낸 사람한테 주겠다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수익의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거는 그냥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 알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간과를 해요. 근데 저 마이클 허가 1999년도 9월 달에 제가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99년 9월 달에 사인을 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하게 됐냐, 저도 이런 사업 설명을 들으면서 했는데, 거기서 가장 저한테 꽂혔던 부분이 뭐냐면은, 말 되네. 그래서 이 사업을 했을 때 명분과 실리가 여기 수익의 원천에 다 있었네. 여기서 총판, 도매, 소매를 그 비용, 유통비용 30%, 광고비용 30%를 갖다가 60%씩이나 되는 거를 안 주고 그거를 내가 입소문한 나한테 더 많이 내고 내가 또 딴 분한테 더 입소문을 많이 나한테 준다네. 그렇다면 누구한테 얘기하더라도 소액에서 광고 모델 강수현이나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뭐 탤런트나 그 사람들한테 갈 돈을 갖다가 내가 그 역할을 해주고 믿을 만한 정보를 주고 더 신뢰받게끔 하고 그렇게 해서 안 되는데 그 보상을 받는다 그러면은 이건 내가 안 할 이유가 없지. 저는 그 합리적인 그 수익의 원천, 좀 전에 얘기했던 그 60%가 없애고 하는 그 수익의 원천에 저는 이건 내가 안 할 이유가 없네로 바뀌는 근거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사업 설명이나 어느 누구한테 가서 제품을 리테일을 하거나 또 사업을 전달을 하거나 저는 이 부분을 한 번도 얘기 안 한 적이 없어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그리고 여기가 또 우리 대한민국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동양사이기 때문에 명분, 실리도 중요하지만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명분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쓸데없이 그 유통업자나 이분들 그 광고
하시는 모델이나 이런 사람한테 돈을 안 주고 내가 노력한 만큼 더 나한테 주겠다는 아주 합리적인 마케팅이다. 그리고 소비자는 그만큼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단계를 많이 거치지 않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이것처럼 좋을 게 어딨냐. 그러니까 저는 뭐 안 할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네트워크를 선택한 이유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건 뭐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어느 사업 설명이든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너무 이렇게 기초라서 그런 건지, 또 아니면 상대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이걸 얘기하시는 분이 저는 뭐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옛날에 저희가 이 일을 할 때는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들어가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본적인 원리나 명분과 실리는 변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그게 동감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그 상대방, 전달하고자 하는 그 상대방이 상당히 윤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이라 그러면은 이 수익의 원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저희 말고도 여러 형태의 그 무형, 유형 물건뿐만 아니고 무형 물건에 대해서도 이런 네트워크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많이 성행을 하고 있는데, 소위 얘기해서 누가 여행 네트워크를 들어갔고 여행 그 점수가 되고 그거를 갖다 하게 되면은 여행을 보내준다는 것도 한때 굉장히 지금도 성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있는데, 그분이 날짜가 안 돼서 여행을 안 가는 분들 때문에 그 수익이 쌓여서 그 낙천 안 간 거 때문에 생긴 그 낙천 수입 때문에 그 회사가 유지한다. 그거를 우리 또 회원들이 나눠 갖는 거다. 남이 쓰지 않은 그 부분을 갖다가 낙천 수입이 생긴 걸로 그게 보상의 그 소위 얘기해서 수익의 원천이라 그러면, 참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그거를 수익의 원천이라고, 아이고 좀 명문도 그렇고 실도 좀 먹어도 좀 찝찝한 듯한 느낌 아니겠습니까? 남이 못 가게 된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걸 이렇게 한다는 거. 근데 저희 거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 관계를 아셔야지 나중에 누구한테 Q&A를 하더라도 합리적인 근거를 갖다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 수익의 원천 부분을 얘기해 주는 것도 그렇고, 또 왜 뭐 대도 않게 그냥 뭐 피라미드네 뭐네 다단계네, 그리고 다단계는 무조건 나쁜 거야. 근데 그게 된 배경도 여러분들이 그분을 납득이 가능하게 해주려면은, 언론사들은 자기네들 밥그릇에서 30% 광고 비용을 우리 없애고 그거를 갖다가 입소문을 많이 내는 우리한테 대신해서 준다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처음서부터 우리하고 어떤 얘기를 한다면 왼수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관계를 갖다가 아셔야지 누구한테 Q&A 해서 답변을 줄 때도 정확하게 그 근거와 그 이론적인 또 사회적인 배경을 갖다 전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업 진행할 때 뭐 역사까지 알을 필요가 있어야 되느냐? 근데 아닙니다. 명분과 실리가 이 역사 속에서, 그 유래 속에서 다 나오는 거고, 수익의 원천이 여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알고 여러분들이 그걸 누구한테 충분히 그렇게 설득 내지는 답변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기까지는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익의 원천까지 이렇게 다 나오고 나니까는 그 언론에서 반대가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요. 특히 그게 우리 한국에 와서 이것이 어떻게 되다 보니까는 전 세계 유례 없이 피라미드라는 얘기로 그냥 이렇게 변천이 됐어요. 처음에 80년대에 네트워크의 형태로 들어오니까 그 자성 요건 때문에 아주 우리는 피라미드라는 낙인 지켜버렸는데, 전 세계에 피라미드라고 붙이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피라미드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 역사에 관련돼서 수천 년 전에 그 조형물이 그 웅대하고 그 큰 사막에다가 이렇게 지은 그 조형물이 아직도 원형 그대로 거의, 그것도 뭐 한두 기가 아니고 그냥 수십 개, 수백 개 기가 그렇게 아직도 안정된 형태로 그렇게 보존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 피라미드라는 게 원래 그 기하학적으로 실제적으로 얘기한다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구도예요. 그냥 딱 돼가지고 그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대로 그냥 보존될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인 구도인데 생긴 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피라미드다. 위에서부터 제곱층의 배가의 원리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두 사람 전달하고 두 사람이 이렇게 전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삼각형의 입방형 상태, 삼각형의 어느 방면에서 보더라도 그런 피라미드 형태를 갖췄기 때문에 그 피라미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대한민국에 와서는 사실은 피라미드가 좀 안 좋은 의미로 이렇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원래 유래대로 한다 그러면은 내가 한 사람한테 전달해 이 좋은 제품을 또 많은 사람들한테 더 많이 전달해 그 사람이 또 전달해서 내가 그 전달하는데 영향을 많이 끼쳤으면 그만큼 그 아꼈던 60%를 갖다가 우리한테 그거를 그 아주 공정하게 분배한다는 아주 좋은 취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전달하고 두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줘야지 이렇게 안정적인 소위 해서 피라미드라고 해도 좋고요. 자단간에 그런 형태가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 전달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자꾸만 한 줄로만 내려가요. 둘로 빠졌다가 또 없어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더 안정된 이런 형태의 피라미드가 아니고 이런 형태의 에펠탑 같은 피라미드가 된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그게 바람 한 방이면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높기만 높아요. 이렇게 에펠탑처럼. 그러니까 에펠탑만 해도 안정적으로 공학적으로 잘 졌는데 뭐 피사의 사탑처럼 이렇게 그냥 높기만 하다 그러면은 바람 한 방에 그냥 부러지거나 깨지거나 날아가 버리거나 부서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피라미드가 유독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은데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네트워크의 역사가 여태까지 이렇게 좋은 나름대로 이렇게 흘러왔는데 아주 함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실제적으로 그거를 원래 목적, 원래 유래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 남겨진 60%를 입소문을 많이 내서 그 네트워크를 소비자 네트워크를 많이 만든 사람한테 준다는 그 원래의 그 유래에서 나온 그 목적에서 어긋나서 소위 해서 뭐 그냥 카드를 긁어서 간다거나 그래서 네트워크를 이렇게 만들어서 입소문을 내서 가는 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문화로 지금 많이 변천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 그 지금 애터미에까지도 그것이 지금 10년 동안에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금 너무나도 만연돼 있어요.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일부 그러신 분들이 좀 심하게 하신 분들이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태껏 8개월째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너무나도 그냥 만연돼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저기서 직급 도전이라고 하는 배팅이 바로 그렇게 위험하게 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국장이 됐는데 소위에서 국장이 됐는데 저기 아무도 센터에 나오시는 분이 없어요. 소비자도 없고 사업자도 없다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건 바람 한 번 불면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렇게 안정적인 피라미드와 이런 구조의 그 쩝빗한 이렇게 그냥 뾰족한 이런 피라미드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늦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가시는 게 훨씬 낫고요. 자, 오늘 네트워크의 유래 부분에서 지금 과거를 알아야 지금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알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나마 그 중요한 포인트별로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뭐냐면은 59년도에 아메이 사서부터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소위에서 그 당시에 59년도 뭐 그 이전에도 그렇지만은 미국이 세계 최강국으로서 최고의 선진국이었어요. 그래서 메이드 인 USA 제품에 대한 프리미엄이 상당히 높이 평가되던 프리미엄 붙은 가격 자체. 그러다 보니까 소위 해서 절대 품질인 건 사실입니다. 아주 품질 좋아요. 칫솔 한 자로 뭐 치약 하나라도 진짜 최신 기술로 제일 좋은 걸로 해서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미국의 물가가 제일 선진국이고 제일 잘 사는 나라다 보니까는 그들의 물가와 그들의 그거에 맞춰서 나오다 보니까 가격은 그렇게 과연 그 유통비용과 소위 해서 광고비용을 없애고 가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싸지는 않았다. 그러나 원래 원칙대로 한다면 뭐 원래 그 네트워크의 유래가 그런 거니까 그렇게들 수익의 원천서부터 그렇게 설명을 해왔는데 이제는 틀려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들이 저부터도 그랬으니까 아니 근데 물건이 좋고 그 60%씩이나 이렇게 절감된 거 우리한테 나눠주는 데 대비해서 제품이 생산 원가보다 조금 비싼 거 정도가 아니고 아니 뭐 제품은 일반 제품보다 훨씬 좀 비싸거나 물론 질 좋은 건 알지만 이 정도였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항상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의 유래, 네트워크 수익의 원천, 네트워크의 그 태동 자체는 굉장히 좋은 그걸로 했으나 실제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속에서 그렇지 못한 점이 바로 그런 부분에 있었거든요. 가격 부분에 대해서. 근데 항상 저도 진행하면서 21년 전에 하면서부터도 그 부분은 항상 마음적으로 미제니까 그렇지, 그리고 조금 좀 깨름직한 부분이 있었는데 애터미가 등장하면서부터 속에서 그 부분, 절대 품질, 가격도 최고로 좋지만은 가격도 품질도 최고로 좋지만 가격도 최고로 좋은, 아주 그냥 착한 정도가 아니고 진짜 좋은 그게 나오다 보니까는 이제는 2009년도 애터미가 나왔던 2009년도서부터 이게 9자로 자꾸만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소위 얘기해서 네트워크의 패러다임 자체가, 네트워크의 역사 자체가 지금 변화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미국 위주로, 미국 주도로 60년을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저희도 이제 1조 또 해외 매출 1억 불인 거를 갖다 1억 불인 거 달성을 한 걸로 봤을 때, 저희는 앞으로 그 패러다임 자체는 이제 한국 위주의 이런 절대 품질, 절대 가격에 의해서 누구와 보더라도 지금 네트워크가 처음에 유래했던 그 기본의 그거에 아주 진짜 걸맞는 그러한 그 어떤 틀을 지금 만들었다. 또 그런 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인제서부터 제2의 그 네트워크의 그 유래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뭐 활기찬 기운을 느끼시고 또 네트워크 사업을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진행하면은 누구나 성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걸로 오늘 3강 마치겠습니다.